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이제 나왔죠. 드디어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글씨와 그 다음 넥스트 동영상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 동영상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길어 이 동영상이. 그랬을 때 끊어서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글씨를 여러분이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글씨와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드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글씨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됐죠?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최종 영상에 지금 길이를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한 45초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영상 전체가 조금 기네요. 45초 정도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이 중간에 들어갈 텍스트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우선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들어간 그 글자들 텍스트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는 프린트물을 뭘 보시냐면 이렇게 제가 기본 강좌 1이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아마.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얼마 정도의 크기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컴포지션의 사이즈는 1260에 720으로 지금 동영상의 길이 사이즈로 맞춘 것 같아요. 1260에 720.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 지속 시간을 지금 1분 30초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1분 30초 하니까 너무 길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막 과부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45초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바꿔서요. 원래는 이제 1분 30초짜리로 제작을 했다가 바꿨어요. 여러분에 맞게.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그래서 45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img0966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임포트 한 다음에, 자, 화면을 이렇게 비율을 줄이라는 이유는 그 이미지 자체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90도 회전시키는 방법 배우셨죠? 그거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고, 90도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자, 텍스트를 쓸 건데요. 텍스트를 하나를 쓰고 나서 제가 이 텍스트를 항상 또 만들고가 아니라 글자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자, 글자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D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다고요?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복제를 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 글자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게 되면 동영상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집니다. 얘를 4초와 8초 지점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동영상을 너무 기니까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지금 3개로 분할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 명령이 기억합니다. 에디트의 스프트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쪼개는 그러한 메뉴를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뒤에 영상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3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잘라서 쓰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의 긴 동영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글자와 동영상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여러분이 배웠죠?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도움이었죠? 이렇게 해서 배열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자, 렌더링을 해서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파일에서 자,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하고 들어간 다음에 자, 영상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는데요. 자, 컨트롤 I 누르셔서 영상 중에 자, 이미지 0966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미지가 있었죠? 0966 이미지 0966이라는 동영상 파일이 있어요. 자, 그 파일을 불러옵니다. 요거 있죠? 0966 img 0966 1일차 폴더에 바로 있죠. 찾으셨나요? 네, 얘를 갖다가 열기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원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따단 하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레이를 간단히 보시면 영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너무 길죠.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세로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더블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영상, 원본 영상이죠. 자, 요거를 일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할 때는 뿌띠지가 보여진다라고 했죠. 뿌띠지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 소스북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컴포지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컴포지션으로 가신 다음에 자, 컴포지션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게 할 겁니다. 자, 새로운 컴포지션의 네임은 뭐라고 넣어보시냐면 기본 강좌라고 넣어봅시다. 기본 강좌 1번이죠. 자, 폭은 아까 얼마로 하자라고 했어요? 폭 1260에 720. 1260에 720. 왜 규격화된 사이즈 안 써요? 사용자 정의로. 자, 1260에 72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에 720. 프레임 속도는 자, 30프레임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을 아까 뭘로 하자라고 했죠? 1분 30초는 너무 기니까 45초. 45초를 프레임으로 바꾸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요.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들어가 일단. 그런 다음에 얘를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클릭하면 10분초로 바뀐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설정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속 시간 나오죠? 자, 15초 10프레임이었죠? 460프레임이. 자, 얘를 몇 초로 바꾸자? 요거 여러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깽뚱하게 길어져가지고 작업한 결과물이 안 나와요. 45초만. 자, 10분초. 이게 초예요, 초.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45라고 넣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좀 크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너무 커서 싫어요 하시는 분은 팍 줄여서 하는데 동영상 자체가 너무 느릿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길이를 줄여버릴까요? 스피드, 속도를 너무 느리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은 10분초, 45초로 하지 말고 몇 초짜리로. 그래도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45초짜리, 30초짜리 막 이렇게 영상. 그죠? 어쨌든 자,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봅니다. 요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치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 동영상을 갖다가 끌어오세요. 자, 동영상을 끌어다 놓으시고요. 이 동영상을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스트레치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100%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100%보다 작은 값을 넣게 되면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를 넣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2배 빨라져라. 얘를 50으로 넣어봅시다. 스트레치 비율을. 스트레치가 안 나오는 것은 얘를 이렇게. 얘 버튼 보여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계속. 나오죠? 이때 스트레치 부분을 자 50% 비율을 50으로. 좀 빨라졌죠? 그죠? 영상이 빨라졌나요? 2배 빨리 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2배 빨리 해버릴게요. 영상. 응? 프리미어하고는 그치. 수치 넣는 게 반대지. 거기서는 200, 300 이렇게 넣어야 빨라졌죠? 얘는 100%를 기준으로 아래 값을 넣으면 빨라진다는 얘기고 100%를 기준으로 위에 값을 넣으면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치, 길이, 느리게, 빠르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얘를 50이라고 넣지 말고요. 조금 더 빨리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영상 보니까. 그죠?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스트레치를 30으로.
됐나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빨라졌죠? 좋아요.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영상을 아까 45초로 한 것을 3개 하고 3개 합치면은 하나씩은 글자는 한 2초 정도로만 해보고요. 그러면은 2, 3, 6초에다가 동영상은 5초씩만 해봅시다. 5초. 그러면 3, 5, 15. 15초. 15초 플러스 6초 하면 얼마예요? 21초. 한 25초 정도 해보면 딱 좋겠네. 줄여봅시다. 자, 컴포지션에 지속 시간을 컴포지션 설정 들어가셔서 아까 45초 했잖아요. 얘를 얼마로? 25초만 해보자고. 너무 기니까 45초도 25초짜리로. 됐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먼저 여러분이 3개로 분리를 할 거예요. 이 영상이 지금 하나죠? 쭉 하나짜리잖아요. 여러분이 3개로 분리하는 방법이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에 가보시면요. 편집이다라고 해서 레이어 분할이다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분할. 여러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 한글로 되어 있다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써놨어요? 스플리트 레이어라고 해서 영어로 써놨죠. 에디트의 스플레이트 레이어. 아, 이게 한글로는 뭐다 여러분 적으시면 되잖아. 한글로는 편집에 뭐였어요? 레이어 분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분할.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5초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5초에다가 갖다 놔볼게요. 자, 그리고 편집에서 들어가 봅니다. 레이어 분할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2개가 끊어져서 레이어로 2개로 나뉘어진 거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다시 자, 얘를 또 10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10초에다가 놓고 한 번 더 위에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자, 편집에서 레이어 분할 이렇게. 그러면 3개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놨죠, 여러분이. 동영상을 3개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로. 네,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니까 이 영상의 이름을 제가 좀 바꿔놓을 거예요. 1, 2, 3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얘를 선택하고,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지죠? 여기다가는 영상 1번 이렇게 이름을 바꾸세요. 자, 2번째 거를 선택하고 엔터. 자, 영상 2번. 또 3번째 거를 선택하고 엔터. 영상 3번 이렇게. 그래야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이 뭐 내용인지를 알고 따라서 하시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우선은 이 영상을 자, 안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3개 다 똑같은 앞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맨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것이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뒤에는 잘라내 버립니다. Alt 닫기 이렇게 해서 3개 영상의 길이를 똑같이 5초로 맞춰 볼게요. 5초. 세 개의 영상의 길이를 똑같이 5초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라서 버린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고, 자, 요거를 분리해서 3개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길이를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영상을 이렇게 배치할 영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글씨를 써야 되겠죠? 못 봤어요? 잘라 버리는 거 똑같아. 맨 마지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Alt 닫기. 얘를 선택한 후에 Alt 닫기.
Alt 닫기. 다시 연습을 해봐요.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Alt 닫기. 앞에서 자를 때는 Alt 열기. 뒤에서 잘라낼 때는 Alt 닫기. 자, 분리할 때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컨트롤 쉬프트 키 D였죠. 컨트롤 쉬프트 키 D. 근데 요거는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를 굳이 설명을 안 한 것뿐이에요. 많이 쓰는 거라면 단축키를 설명을 하겠죠, 제가. 자, 레이어 분할. 레이어 분할이라는 메뉴로 설명했지 제가 단축키를 설명을 굳이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레이어 분할까지를 했어요, 지금. 했어요? 영상이 준비가 이제 다 됐으면 여러분이 아까 텍스트 글씨를 써보자라고 했죠. 자, 텍스트 글씨는 어디서 쓰게 되냐? 물론 이제 맨 앞에서부터 쓸 거니까 타임 인디케이터는 맨 앞에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여기 툴바 중에 이렇게 T라고 써져 있는 키가 있어요. T 찾으셨나요? 좋아요. 얘를 딱딱하고 눌러봅시다. T. 그러면 가로 문자 도구라고 해서 꾹 누르면 세로 문자 도구, 가로 문자 도구. 컨트롤 T네요. 단축키는. 자, 얘는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컨트롤 T. 자, 가로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안으로 오셔서 자, 커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죠. 우리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깜빡깜빡 해야 씁니다 했던 거 기억나요? 얘는 깜빡깜빡 안 하고 있죠. 가만히 있죠. 그리고도 글씨를 쓰면 글씨가 써져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자, 한글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알겠고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봅시다. 글자 크기를. 우선은 좀 줄여가지고 글자체를 영어를 쓸 거니까 여기다가 커서를 안에다 놓고 임팩트체를 찾을 건데요. 자, 임팩트체를 어떻게 찾냐면 영어로 놓고 I자 쳐보세요. 영어로 놓고 I. 그럼 바로 임팩트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자 패널로 넘어가면서 자, 문자의 글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뭐 굵게라든지 어떤 속성값의 변화를 선택할 때 쓰는 게 있고요. 문자의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줄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장편 같은 거 조정하는 것도 있네요. 세로로 길게, 가로로 길게 이런 식으로. 자, 글자 크기를 우선 100으로 놓고요. 아까 뭐뭐뭐뭐 우리가 글씨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2012 우선 2012 F1을 대문자로 이렇게 써봅니다. 2012 F1이다 라고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2012 F1. 자,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꽉 채우기 위해서 150% 정도로 글자 크기를 키워봅니다. 드래그 하셔서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글자 크기를 150포인트로 키워보세요. 글자의 위치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로 셀렉션 도구 툴 있죠? 글씨를 다 입력한 후에 선택 도구 툴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여기 있는 T자를 눌러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 T자를 쓰게 되면 이쪽에 문자라고 해서 패널이 열려지면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자 글자 색깔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글자체 임팩트체로 하시라고 했어요. 좀 굵은 채로 임팩트체. 그러면 여기다 놓고 I자 쓰면은 임팩트체가 바로 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한 150프레임 픽셀 정도로 해서 글자 크기를 맞춰서 글자를 이동하실 때는 셀렉션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셀렉션 도구 툴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글씨 쓰셨어요? 다? 그러면 자, 이 글씨를 제가 복제를 해가지고 쓰자라고 했죠. 또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복제를 하고자 원했을 때는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레이어를 첫 번째 선택한다. 1번. 그런 다음에 자,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컨트롤 D.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요. D. 그러면 복제가 돼요. 자, 글자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복제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름이 F1에서 F2로 바뀌어가지고 복제된 이름이 F2라고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글씨가 F2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자, 위에 있는 레이어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글씨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편집하려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글씨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혼돈스러워요. 따라서 자, 밑에 있는 눈은 아이콘을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글자만 보여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때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안으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해됐죠? 그러면 자, 얘를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써보시냐면 이번에는 코리언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보세요. 글자 색깔을 바꿉니다. 자,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글자체는 똑같이 임팩트체에 그냥 글씨만 코리언으로 바꿔봤어요. 자, 바꾸셨으면 자, 밑에 있는 여기 아무 데나 그냥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눈을 켜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진 게 보일 거예요. 하나는 2012 F1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코리안으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눈 아이콘으로 껐다 켰다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코리언을 선택하고 이렇게 얘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복제합니다. 자, 선택한다 1번, 복제한다 뭐였죠? 컨트롤 D. 그쵸. 제가 많이 쓰는 것은 단축키로 알려드리죠. 컨트롤 D. 복제입니다. 복제. 자, 밑에 있는 눈 아이콘들을 다 꺼주시고 글자 꺼주시고 위에 있는 이 아이콘에 커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 글씨를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써보시냐면 그랜드라고 써봅니다. 그랜드. 글자 색깔을 바꿉니다.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랜드는 됐나요? 그랜드 써봤어요.
마지막 글자 들어가 봅니다. 그랜드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D. 자, 위에 있는 레이어만 눈을 키시고 나머지는 끄세요. 자꾸 끄는 이유를 알겠죠? 글씨 텍스트가 계속 겹쳐지면 여러분이 편집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밑에 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밑에 있는 거다 생각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밑에 게 보이면 이게 왜 안 되지? 막 밑에 거를 자꾸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랜드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지우시고 마지막 글자 프릭스라고 한번 써봅시다. 프릭스. 글자 색깔 바꿉니다. 초록색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제가 이동을 하고자 원했을 때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자, 요거를 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그냥 임으로 이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메뉴에 창이라고 있어요. 창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창에 보면 맞춤이다 라는 텍스트 보이시죠? 맞춤. 창에 맞춤을 활성화시켜 보시면 얘를 한번 누르면 없어져요. 한번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해 보시고 여기에 맞춤이다 라고 뜰 거예요. 창에 메뉴 창에 맞춤 누르셨어요? 여기 보면 레이어의 맞춤 대상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컴포지션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컴포지션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 컴포지션에 한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가운데게 되겠죠. 요거 자, 얘를 누르시고 얘를 눌러보시고 그러면 한 가운데로 가지죠. 이게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맞춤에서 레이어 맞춤 대상을 어디로 놓고요? 컴포지션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버튼은 해볼까요? 다 하나씩. 이게 뭐예요? 왼쪽이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 가운데, 아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정확한 위치를 맞추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운데다가 요거와 요거 버튼 누르셔서 한 가운데다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텍스트는 제가 몇 초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2초. 모든 걸 2초로. 그래서 얘를 2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 다 눈을 키시고 이렇게. 자, 영상을 제외한 텍스트 4개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4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눈을 다 켰어요. 눈을 다 켜고 텍스트 4개를 자 클릭, 쉬프트키 클릭 2초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 자 잘라냅니다. Alt 닫기 잘라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다 2초로 맞춰봤어요. 그러면 영상이 이제 이렇게 지금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로 눕혀야 되겠죠? 자, 영상 3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영상 3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 영상을 3개 다 선택해 주시고 자, 퍼센트 비율을 이렇게 퍼센트 비율을 12.5에다가 맞춰보세요. 12.5 그러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조절점까지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배웠던 기능 중에 요게 뭐였어요? 요거. 이게 회전도구 툴이었죠? 자, 이 회전도구 툴을 클릭을 한 채
자, 얘를 쉬프트 키 눌러서 90도 회전을 시켜보세요. 회전을 시키다가 쉬프트 키를 눌러요. 그러면 반듯하게 이렇게 딱 90도로 돌아갈 거예요. 잘 되셨어요? 회전하는 거는 어렵진 않죠. 그러면 자, 얘를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글씨가 자, 여기 보면 2012 F1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맨 위로 갔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끌어서 맨 위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영상 1번을 그 다음 레이어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리안이라는 글자 오고, 그 다음 영상 2번이 오고요. 순서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라는 텍스트가 오고요. 영상 3번이 가면서 맨 마지막에 프릭스가 오게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얘를 순차적으로 다 맞췄어요, 순서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면서 디졸브 효과까지 여러분이 한꺼번에 주는 기능을 적용해보자 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선택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면 얘를 클릭하고 먼저, 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선택하면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얘를 클릭하셔야 위에서 아래로 선택이 되면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도우미의 시퀀스 레이어 해서 지속 시간은 20 정도로 맞춰주시고, 20프레임에 전환을 앞쪽 레이어의 디졸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겹치기를 선택해 주시고, 지속 시간을 20으로 놓으시고, 전환은 앞쪽 레이어의 디졸브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한번 완성했는지 눌러봅니다. 이렇게 디졸브 되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동영상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다 같이. 어디까지 했어? 완성이 됐어요? 맨 끝에 19초 조금 넘는 상태에서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25초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끝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마지막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영상의 길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는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배운 대로 보면 요거였죠, 요거 뒤로 쭉 가보세요. 자, 조절바, 여기 밑에 있는 조절바를 누르셔서 자, 뒤로 쭉 가보세요. 이렇게 뒤로 최대한 맥시멈 뒤까지 갔어요? 가면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네, 요거를 끌어서 여기 맨 뒤에다가 맞춥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자, 영상의 길이를 잘 맞췄어. 영상도 잘 제작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렌더링 해야죠, 여러분이. 자, 얘는 렌더링하고 저장까지 해봅시다. 어떠한 하나의 작품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컴포지션에 어디에다가 클릭을 했었어요?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 기억나시죠?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출력 모드를 뭘로 놓으신다라고 했어요? H264. 다 H264로만 할 거예요. 제가 거의 대부분 여기서는요. 왜냐면 MP4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용량도 작고 여러분이 무릴 수 없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H264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오디오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오디오가 있다 생각하고 오디오 출력하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이름을 뭘로? 출력 위치는 그냥 이름 그대로 가면 괜찮겠네요. 기본 강좌 그냥 이대로 갑시다. MP4로. 자, 좋아요. 그러면 자, 렌더링 합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으로 교재를 가지고 자,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자, 만들어졌는지 하나의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샘플 들어가셔서 기본 강좌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동영상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속도가 엄청 빠르죠? 미리 보기 했을 때하고는 또 다르죠. 만들어서 보니까 컴퓨터 속도가 조금 빠르면 여러분 만들고자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